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무원투 승무원 김은희TV의 김은희입니다.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있네요. EU 연합에서, 그러니까 유럽연합, 우리 한국을 포함한 10여 개 국가를 이제 입국 허가를 하셨네요. 그러나 물론 여러분 아셔야 할 거는 괜히 가서 2주 격리 당할 수도 있고 나라마다 틀리대요. 그리고 와서 또 한국에서 또 2주 격리, 이것 때문에 뭐 여행이나 혹은 외항사 승무원 면접을 해외에서 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꼭 감안하고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EU 소식이 이제 날라온 김에 EU 쪽 면접관들하고 그쪽 손님들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자, 알고 있으시면 아마 면접 보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상담 오신 분 중에 이제 저한테 그 비행을 왜 그만두냐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왜냐면 에미레이트 항공 유럽 비행도 굉장히 많다는데 지금 우리 유럽 얘기 나온 김에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저는 한 달에 3번 정도 유럽 비행이 나왔었거든요. 중동항공사 승무원인데 마치 유럽항공사 승무원인 것처럼, 유럽항공사 승무원이 되어도 유럽항공사들은 워낙 한국 승무원 뽑아서 한 달에 비행 3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동에서 에미레이트에서 맨날 한 달에 3번은 무조건 유럽 비행을 붙박이로 갔었기 때문에 거의 중동항공사, 유럽항공사를 동시에 다닌 느낌이에요, 사실은. 자, 아무튼 그래서 유럽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사실 여러분이 외국항공사 승무원 준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중동항공사들을 많이 1순위로 생각을 하세요. 이제 복지가 좋고 튼튼하고 명망 있고, 복지나 이제 하우징 제공하는 거나 뭐 세금이 면제되는 거나 등등의 이제 게다가 항공권 혜택이 참 좋은 거,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그냥 아시는 분 지인 티켓도 나온다든지 뭐 이런 에미레이트 면접관들 중에도 유럽 출신 면접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럽을 이해하는 것은 면접관들의 성향을 이해하는 거고, 그러면 아무래도 면접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유럽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제 제 경험 삼아 저는 이제 에미레이트에서 비행을 매달 유럽은 한 3번 정도 평균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경험담이랑 플러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 업계에서 20년차 일을 하고 있는데 역시 유럽 출신의 면접관들과 많이 일을 했죠. 뭐 불가리아 출신 면접관도 만났고, 루마니아 출신, 영국, 독일,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등등 중동항공사나 유럽항공사 시험을 볼 때는 특히 80~90%가 유럽 출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면접관이. 나머지 10% 정도는 그쪽 뭐 중동의 뭐 모로코, 튀니지, 뭐 이집시안, 뭐 서아시아의 스리랑카, 뭐 인도 쪽으로 와서 이제 그쪽 면접관들이 소수가 있고, 나머지 80~90%가 다 유러피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그 프랑스어를 못하면 무시한다, 이런 무시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제가 아는 프랑스 분들은 자기가 영어를 못해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못하면 좀 외국에 만나면 화들짝 놀래고 좀 피하거나 이게 약간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프랑스 사람들 다 약간 그런 스타일이지, 대부분 다 되게 친절하세요. 굉장히 정도 있으시고, 다만 표정이 별로 진짜 무표정하고 너무 도도한 표정이에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프렌치 시크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하던데, 미국인들은 뭐 맨날 표현이 굉장히 크잖아요. 표현이 조금만 좋아도 great, awesome. 근데 이제 프렌치 애들은 좀 약간, 프랑스 사람들은 좋아도 조금 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그냥 언어 습관과 말투와 그냥 그 사람들 문화인 거죠, 문화, 전반적인 문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프랑스 사람들 도도하다 뭐 이렇게 영어 못해서, 아니 불어를 못해서 무시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고 보면 다 친하고, 친해지면 되게 좋은 사람들이고 마음도 따뜻하고 되게 친절하세요. 네. 그래서 프랑스 출신 면접관들 만날 때 마음을 열고 여러분 있는 대로 보여주시면 그들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거울 효과라는 거 아시죠? 내가 하는 만큼 그쪽에서 나한테 하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독일. 제 첫 비행이 프랑크푸르트였는데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죠. 9월이었는데 좀 이제 독일은 날씨가 조금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외투를, 독일 분들은 외투를 많이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이렇게 손에 걸치고 이렇게 가방 들고 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프랑크푸르트 첫 비행이니까 이제 좀 설렜죠. 독일 사람들은 또 어떨까? 독일은 어떨까? 좀 과묵하죠. 말이 없어요. 아까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자꾸 송송송송송송 대화를 하세요. 귀여우세요. 귀여우셔. 자, 독일 분들은 모이지 않아요. 과묵해요. 일단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프랑스 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려면 다 일어서요. 막 서서 막 이렇게 복도를 막고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끼리 5명이 막 와인잔 들고 막 수다를 떨어요. 막 저한테 막 말 걸고 막. 근데 아무튼 독일 분들은 저한테 쓸데없이 말 걸지 않아요, 절대. 딱 할 것만 하세요. 저도 원래 그런 스타일이죠. 저도 코리안이고 저도 딱 할 말만 하는 스타일이죠, 원래. 좀 독일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이런 건 잘 맞는 편이긴 한데, 옷을 막 겨울 코트 같은 거, 가을 코트를 이렇게 손에다 걸치고 타셔가지고 머리 위 선반에다가 이제 넣잖아요, 자기 가방과 함께. 근데 이분들 어떻게 하셨냐면 진짜 놀랬죠. 코트를 제가 보는 앞에서 쫙 개요. 막 가방을 탁 잡아가지고 옷을 머리 위 선반에 탁 놓고 왼쪽에 쫙 붙여요. 뭐 오른쪽에 쫙 붙이든 간에 자기 가방을 또 각을 탁 잡아요. 그 옷 옆에다 쫙 붙여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착착 서세요.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똑같이 해요.
그 다음 살 똑같이. 와, 정말 amazing.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짐을 넣으신 분이 심지어 그 머리 선반에 뚜껑까지 탁 닫아줘요. 우리 승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요. 독일 비행 이지고잉, 승무원한테 아주 편한 비행. 게다가 그 끝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음료 카트를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이제 제가 음료를 드릴게요 했더니, 손님 무슨 음료 드시겠어 했더니 오렌지 주스를 달래요. 그 독일 분이. 이제 항공사 승무원이 되시면 이제 서비스 교육을 받죠. 이제 그걸 이제 Initial Cabin Crew Training 혹은 Ab Initio Cabin Crew Training이라고 해서 신입 승무원들 교육을 받을 때 서비스 교육이 있어요. 거기서 음료를 들 때는 손님에게 자, 서빙하는 잔에 7불을 채워서 70% 정도를 채워서 자, 손님의 코스터 이제 이거 깔개죠, 깔개 코스터를 거기 에미레이트 로고가 탁 박혀있는데 에미레이트 로고가 손님을 정면으로 보게 각을 맞춰서 놓고 그 위에다가 에미레이트 로고가 보이게 정면으로 보이게 그 잔을 손님에게 이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배워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규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입사하시면 다 저처럼 배우게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잠깐 승무원 30%만 따라주겠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왕치로 팡 얻어맞은 것 같았죠. 이분은 지금 딱 30%치만 먹고 낭비하기 싫다는 거지. 진짜. 독일 비행은 승무원들이 그래서 좀 일이 편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을 상대하는 면접관이 독일 사람이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분더가리 다 빼고 딱 할 것만. 그러나 정확하고 친절하게. 독일 분들도 친절하거든요. 엄청나게. 말수는 별로 없어도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거울 효과 기억하세요. 내가 친절해야 그들도 나한테 친절하다.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렇지. 이탈리아를 또 빼놓고 내가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면 알리탈리아 항공은 이제 이탈리아의 대한항공격이죠.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알리탈리아는 대한민국의 승무원을 뽑을 때 이제 제가 뽑거든요. 저한테 의뢰를 하셔서 제가 1, 2, 2기 둘 다 24명 정도를 뽑아서 한국 승무원들이 투입이 됐었는데 이탈리아는 제가 워낙 비행도 많이 다녔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갔으니까 친한 친구들도 많고 그때 같이 비행하던 승무원들도 이탈리아 애들은 또 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부 유럽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좀 중간 유럽, 북부 유럽, 남부 유럽 이렇게 세 개 정도로 나눠서 보면 그 남부 쪽으로 하면 약간 그 라티노의 피? 라틴 좀 이렇게 뜨거운 피? 그래서 약간 감정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해요. 정도 많고 가족 중심적이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랑 잘 맞죠. 게다가 목소리도 엄청 크고 우리나라도 조금 목소리 저도 저 목소리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저는 게임이 안 되죠. 이태리 승무원들이 저보다 목소리가 한 3배 크더라고요. 그래서 막 로마 비행할 때마다 막 귀가 짜랑짜랑짜랑 귀가 너무 아플 정도로 이제 목소리가 큰 손님들도 목소리가 크고 승무원들도 목소리가 커서 저는 한 번 심지어 제가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승무원할 때였는데 손님이 한 분이 저희 갤리로 승무원들 그 일하는 공간 갤리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클래스 갤리로 쫓아왔어요. 이탈리아 손님이. 니네 승무원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니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저 아니고 그 이태리 그 출신 승무원들 2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3명이 같이 갤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2명이 그냥 단순히 대화하고 있던 거였는데 너무 목소리가 크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이탈리아 손님이 컴플레인하러 왔어요. 정말 너무 놀랬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시끄럽습니다. 역시 이탈리아 분들도 너무 친절하시죠. 역시 거울 효과 기억하시고요. 그 이탈리아 출신의 면접관들을 상대할 때는 좀 정 있는 사람들이고 좀 감정적이다라는 거를 조금 감안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할 말만 하고 아까 독일처럼 그렇게 한다기보다 약간 자기 감정도 좀 표현하시고 되게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 뭐 약간 이런 거를 귀 항공사에 대해서 뭐 약간 이런 게 좀 티나게 하시는 거는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 자, 여러분 만약에 KLM 항공사 같은 데를 시험 보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면접관이 중동 항공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역시 네덜란드 분이다. 자, 저도 저를 그 면접했던 에미레이트 제 면접관 2명이었는데 한 명이 네덜란드 출신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정착한 백인 키가 막 190 정도 되는 면접관이 저를 면접했었어요. 그러니까 에미레이트 면접관 중에도 네덜란드 계열의 사람이 있다. 국적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지 사실 그 뿌리는 왜냐면 아프리카에도 유럽이 다 아직도 식민 재배를 했잖아. 그 후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죠. 특히 남아공에는 그렇잖아요. 네덜란드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일단 영어를 잘해요. 모국어를 사용하는 그 유럽권 국가,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뭐 등을 빼면 네덜란드 분들이 아마 영어를 제일 잘하지 않을까 유럽 사람들 중에. 그래서 네덜란드 항공 시험 보고 나올 때 영어를 좀 많이 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KLM 네덜란드 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다. 내가 인천 암스테르담 비행을 한 달에 2-3번 정도만 하는 그런 우아한 라이프를 꿈꾼다 라고 하시면 네, 영어 공부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영어 공부를. 무엇보다 중요한 거. 게다가 플러스 네덜란드 분들은 되게 좀 합리적이시고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역시 거울 효과. 이 영상에 그
키워드는 거울 효과네요. 제가 한 만큼 친절하시더라고요. 할 말 정확하게 하시고 대신 영어 준비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감정 드러내는 것보다는 면접관들이 묻는 질문에 공문서도 받지 마시고 정말 묻는 거에 핵심을 파악해서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고 답변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프로페셔널 하시게 일 얘기하러 왔으니까 일 얘기만 하는 거니까 면접 때 아시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이탈리아 면접관들에게는 일 위주로 면접을 하겠지만 그래 조금 감정이 좀 이렇게 묻어나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영국. 네, 영국 면접관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영국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돼요. 일단 표정이 없으시죠. 그래서 좀 다소 무섭게 보이기도 하고 정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알고 보면 또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러분 영국 분들 확 정말 마음을 열고 끌어안으세요. 제 말은 진짜 이렇게 끌어안으란 말이 아니라 마음을 열란 뜻이죠. 여러분 사람으로 이제 친하게 지내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가족적이고요. 끈끈한 게 한국보다 더 하던데요. 제가 봤을 때 영국 분들이 요즘 우리나라도 워낙 가족 하는 거지만 근데 거기는 더 하던데요. 그리고 알고 보면 되게 마음도 약하시고 표정만 그래 표정만. 제가 런던 비행 갈 때 런던 분들 이렇게 비행기 탑승하실 때 역시 제가 런던 비행 갈 때 90%는 영국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 10%는 외국인들이고. 그래서 저는 엄청 많이 봤죠. 영국 분들은 일단 말수가 없어요. 프렌치 시크랑 또 달라요. 그냥 말이 없고요. 말하면 되게 새침하게 하시고. 프랑스 사람들은 약간 송송송송 거리는데 이분들은 약간 되게 새침하게 말을 해요. 자, 근데 알고 보면 마음이 따뜻하시더라. 저는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런던이나 그러니까 영국 출신의 면접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지금 이분이 내가 싫어서 이렇게 표정하고 딱딱한 게 아니다. 그냥 좀 친해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이다. 약간 이렇게 상상하시고 여러분을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면 면접에 부르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1차 면접 보고 2차, 3차, 4차 파이널 면접 이렇게 불려가면 그때 이미 파이널 면접에 갔다는 거는 정말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뽑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 면접관들을 만나면은 그냥 여러분 추정 면접 때는 진짜 이분이 목표적인 거지 나를 정말 뽑고 싶어 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고 면접 보시면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제 말의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세세하게 그림 보듯이 설명할 수는 없는 거지만 시간적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상. 자, 그러나 좀 이만큼이라도 이해하고 면접을 보러 가시면 그런 면접관들을 상대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국적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일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인도 분하고 스리랑카 분하고 둘이 똑같이 생긴 것 같은지만 저는 눈빛 보면 둘이 다르다는 거 알아요. 뿐만 아니라 저는 프랑스 사람, 네덜란드 사람, 독일 사람, 이탈리아 사람 계속 쫙 세워놓으면 저 다 출연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오랜 경험상 아는 거지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면접관에 대한 정보가 미리 공유되면 좋긴 좋은데 이게 쉽진 않죠. 그래도 만약에 이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없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냐면 면접관들이 처음에 면접 시작할 때 대부분 다 자기소개를 해요. 그때 잘 들어두세요. 이름 보면 대충 짐작이 되고 이제 저처럼 그냥 외모만 보고도 찾아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소개할 때 어떤 면접관들이 이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국적도 소개하는 면접관들이 있긴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때 정보를 빨리빨리 캐치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고 미리 시험 보고 나온 분들한테 저분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등등의 이런 개인정보 그래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유하는 거 면접 장소에 가시면 좋은 분들이 또 많아요. 경쟁자긴 하지만 또 이렇게 다 또 풀어주시는 분들도 인심 좋으신 우리 한국 후보자분들도 많아서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는 도움이 된다. 아예 모르고 그냥 상대하는 것보다는 좀 주의할 점은 알고 면접 보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역시 길고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해요. 안녕.